대변인 강미정이 뽑은 슬프고 한심한 우리 동네 이슈. 우리 동네 이슈. 자, 이제 신이사님께서 세 가지를 꼽아 더 보라 하셔도 하셨는데 되지만, 예, 우리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통합은커녕 끊임없이 국민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온 네.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국민 네. 정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들 읽으면 돼요? 아, 제가 지금 아니요. 합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대변인이 뽑은 거 맞아요. 자, 금쪽이 윤석열의 특기, 갈라치기. 금쪽이 윤석열의 장래희망, 조선 총독부 10대 총독. 금쪽이 윤석열의 취미, 친일 앤드 거짓말. 금쪽이 윤석열의 꿈, 국가 사유화하기. 그리고 힘에 의한 흡수 통일입니다. 금쪽이 윤석열의 오늘의 할 일, 친일 트리로서 쑥쑥 자라기. 금쪽이 윤석열의 자주 쓰는 말. 자유. 야, 이번 축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광복절 축사에서 네. 이제 50번 이상 네. 자유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자윤가 보지? 어느 그 공간에서는 난 굉장히 자유가 필요하다. 예. 네. 뭐 와. 우리가 흔히들 말씀하시는 김 박사님으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옥죄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희화한 것 같지만 이거 사실 희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엄중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왔는데 막 요새 세상이 그냥 서늘해요. 맞습니다. 엄청 더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아, 꿈나무, 친일 꿈나무예요. 뭐 이게 이제 조 대표님이 이거 관련해서 제가 페이스북 본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 국가란 일본이었다. 자국. 그래서 만약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친일 매국 행위라면 자국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 말에 그러니까 뜨끔하는 분들은 반국가 세력이라면 예전에는 우리가 딱 떠올리면 주로 위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우리가 하도 그 이데올로기에 시달려서 교육을 그렇게 늘 예, 받아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런 문구 이런 것 사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네. 이렇게 용화대 정도 수준에서는 잘 안 나오죠. 보통 이렇게 태극기 부대나 이런 데서 했는데 근데 반국가 세력의 안에 국가를 일본으로 바꿨더니 네. 어머 요즘의 정황이 그냥 확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공개된 그 카카오톡, 뭐 텔레그램일 수도 예, 있겠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조국, 유시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죠. 이간질의 예, 달인들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국가로 확장됐을 뿐 그러니까 장착되어 있는 이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네,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경축사 정말 들으시면서 아마 막 이렇게 귀를 닦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2024년 8월 15일 79번째 광복절에서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건 아니에요. 먼저 이번 경축사에서 했던 발언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이라는 언급도 이제 했는데요. 제가 감히 처음에 안녕하세요 반국가 세력 강미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사이비 지식인이 되기까지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이비 지식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미 반열에 들으셨잖아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뉴스만을 얘기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사는데 큰일이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4.19 예. 혁명 기념사에서도 망언이 이어졌었어요. 거짓과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독재,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보면 민주주의 운동가랑 인권 운동가는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드는 자인 거죠. 이것도 딱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자기 해석. 거기까지 되짚으니까 일맥상통하게 하고 계시네요. 매해 빠짐없이. 내년은 80주년입니다. 참 내온 그리고 걱정입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도 환갑을 수교 네. 60주년이죠. 그래서 그때 뭔가 계략을 짜고 있다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추론이 가능해요. 이 큰 그림은 결국 내년은 광복 80주년, 한일수 60주년에 일본이 원하는 그 커다란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쫙 깔아주고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흐린 뉴스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뉴스인데. 근데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싫고 네. 더럽고 또 두렵다고 해서 피하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지 말고 우리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변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흐린 네. 뉴스 한번 해볼게요. 한 달 동안 있었던 기가 막힌 일 중에 두 네. 번째는 이제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서 두 번째 예,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네. 본분을 망각하고 광복회에 대한 내부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마 내부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네. 다른 압력, 그렇겠죠. 압박을 넣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법카 사용도 어디다가는 중죄에 해당되고 네. 어디는 뭐 빵을 600개인가 400개를 사도 네. 마일리지를 써도 먹은 사람은 없고 사기만 하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 번 주유에 200만 원씩 예. 이제 끊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 요 소식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려면 사실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예. 지금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 단체 연합이 주관한 네.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감년 네. 광복회 단장의 발언 중에 예.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문제될 부분이 저는 없다고 아니, 보거든요. 광복회 관계자들이 이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해? 그러게요. 이걸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같은 기조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탄압의 대상이겠죠? 아, 그러니까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의식을 우리가 선양하자 이랬더니 윤석열은 비뚤어진 친일 편향 역사관을 이제 맞불 작전으로 선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진짜 이 정도면은 뭐라고 뭐. 진짜 걱정이 너무 커져서 나만 걱정하고 있는 건가? 근데 보세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있는데 예.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다. 그런데 네. 친일 매국 우려하는 국민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표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 그다음에 주권 농락하는 윤석열 정부. 주권을 무시. 그리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신원식 국방장관 겸 지금 안보실장을 어쨌든 지명했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다. 국민 생각 무시.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 싸그리 싹 다 무시하는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나다. 곧 짐이. 국가가 짐이다. 태양왕의 귀환. 루이 14세. 그래서 반윤석열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내부 감사를 했는데 내부 감사를 하면 이제 뒤집을 거 아니에요. 이 잡듯이. 뭔가는 아마 꼬투리를 잡으려고. 네. 근데 반국가 단체라고 해놓고 나면 이거는 보통은 뭐 척결하려 그죠. 하죠.
그러니까 일단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지요. 네. 그럼 어떻게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나요? 그들의 소환을 하나요? 다 할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언론 공격을 먼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운만 띄워놓고 급한 건 이게 아닌가 봐요. 조선일보 1면, 2면, 3면에 이제 조금 일본에 대해서 뭐랄까요? 예. 쉴드하는 기사들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서 뭐 그거 위험하다고 밝혀진 조사가 15만 번인가 5만 번인가를 네, 했는데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기하게 조선일보에서는 그 기사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상황이 이 정도면 뭐 교수협회, 네. 그다음에 우리 역사 연구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강복 단체들이 막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느낌이 네. 없지요. 일단 무조건 자리 보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발언을 하는 순간. 아, 왜냐면 광복 회장 정도 되는 분도 뛰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격에 들어서고 그분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아버님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한 그 멘토를 이렇게 평가하는 상황이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각 주요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지금. 김준영 의원님에게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슈만큼은 또 가라앉지 않고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네. 야, 우리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 자, 세 번째 기막힌 또 뉴스는 뭐가 있었나요? 네, 기막힌 뉴스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서 예의 없는 제2의 금쪽이 한동훈 대표의 내 예의는 안드로메다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러고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몰랐다고 하기에는 네. 이사님 그의 행동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응.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일단 처음 하는 거잖아, 대표. 교육을 받고 갔겠죠. 그렇죠. 교육을 가죠. 받고 가고 심지어 앞에서 네.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추도사를 어떻게 하는지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저들이 하는 대로 항상 다르게 하겠어라는 의지를 드러낸 건지 그게 아니면 예. 뒤통수를 보여주기가 싫어서 보통은 다 이제 추도사 하는 당연하죠. 분들은 아니, 뒤통수 안 봐요. 카메라가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 뒤에 이제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뭐 프레디 머큐리예요. 스탠드 마이크를 뒤로 샥 돌리더니 그러니까. 카메라 초점 맞출 곳을 잃은 카메라는 또 막 천정을 찍고 너무 당황해서 그러니까 그 영상이 조국혁신당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아니 어디서 인사도 안 하고 패싱하고 갔다가 안내 받고 나서야 인사를 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성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하러 온 듯한 근데 마이크를 180도 확 돌려가지고 앞을 보고 얘기를 그리고 보셨습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정말 깊은 분노를 담은 그 관계자가 그 마이크를 다시 돌려놓는 못 사겠네 하는 표정으로 다시 그 마이크를 정방향으로 돌려놓는 장면까지 봤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한 대표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아직 그분이 모르는 거 아닐까 하는 약간. 자, 그래서 오늘 대변인님 네. 이 의정과 공식 생사를 아주 많이 보셨던 분의 한 분으로서 충고 한마디 하셔야죠. 한 대표님 국민의힘 대표 정도 하시려면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여기 보고 해야 되죠. 한동훈 대표님 저희 이제 4월 10일 총선 끝나고 6월에 국회에 들어가서 저 아직 한 100일도 안 됐습니다. 이제 정치 경험도 있고 주변에 정치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조언자도 많으실 텐데 그건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드립니다. 잊지 말기로 해요, 한 대표님. 당신은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내가 국힘 당직자라면 네. 대표 보좌관들이라면 정말 분명히 사랑하겠지만 자기 네. 대표를 향해서 부글부글 할 것 같아. 예, 꿀팁을 또 두 가지를 좀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고자. 우리 정신 건강에 모두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진중함 배우기. 너무 들뜨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도 자꾸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비난을 많이 받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한동훈 대표만이라도 여기저기 보지 말고 이제 좀 이렇게 진중하게 캄다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의 자리를 굳히게 하시려면 윤 대통령과 순직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개 박수. 와우. 네. 예. 자, 우리 댓글에요. 저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조금만 내려봐 주실래요? 저 기시다가 퇴임 전에 온다는데 혹시 독도 문제? 정훈한님, 한정훈님인가? 가능성 되게 높게 밖에서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 기시다 네. 퇴임 전에 무언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고 지금 일본이 원하는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가장 독도. 그러니까 지금 동해 앞바다, 독도 앞바다에 자위대에 뜨는 거 저는 내년에 일어날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일어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어떻게 좀 파헤치고 감시해야 될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사도광산 문제 그리고 예, 예. 2015년에 군함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할 때 우리 모르게 정말 뒤통수 확 치면서 네네. 강제성에 대한 언급을 살짝 뺐던 이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독도는 국회에도 걸려 있고요 사진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동도 있고 서도 있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만 들어가면 있다는 노래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5살에 배워요. 네, 그래서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독도는 넘겨줬다가는 네, 일본으로 귀화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독도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냥 단순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지난번에 오므라이스 한번 대접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실 김치찌개가 맛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김치찌개 계란 말아주는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잠깐 방문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